때로는 애절하게, 때로는 활달하게. 작지만 가장 큰 음을 내 향하게 주선율을 담당하는 관악기 피리. 안녕하세요. 피리 연주자이자 연구가이기도 한 진윤경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다음 달 열리는 광주 세계관악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피리에 대해 강연할 예정입니다. 세계 관악 밴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군악 악대, 군악대에서 비롯된 음악들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피리의 경우에도 우리 전통 군악대에 또 주선율 악기를 맡았었기 때문에 그러한 연관성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하면 생소한 분들이라도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입으로 불어 소리를 내는 악기를 통칭해 피리라고 불렀을 만큼 피리는 가장 중요한 국악기 중 하나입니다. 영산해상이라 불교 음악 같은데 실제로는 조선시대 선비의 수양, 정신수양 음악으로 사용됐던 음악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거를 물을 묻히면 이렇게 벌어져요. 요 사이로 김을 집어넣어서 소리를 내는 구조입니다. 삼국시대 때 한반도로 들어와 1500년 동안 우리 곁을 지킨 관악기 피리. 그러나 학문적으로 체계적인 연구는 덜 되어 있습니다. 이 피리라는 악기가 단순히 그냥 소리를 내는 그냥 악기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민족의 무형의 역사를 담고 있는 정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악기에 관해서 한민족, 한국인, 우리가 너무 좀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닐까. 진 교수는 세계 관악 컨퍼런스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한국 전통악기에 대해 새로운 관심이 커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 지역의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결성된 미담 청소년 윈드 오케스트라. 관악기에 관심이 많은 지역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에게 보다 전문적인 강사진과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역교육청이 만든 공유학교 사업 프로그램입니다. 지역에 그런 인프라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 과정에 저희 미담 오케스트라가 생겨서 지역의 아이들이 이제 그런 이제 악기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오케스트라에 관심도 갖게 되고 같이 합주도 하게 되고 같이 모여서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게 너무 저희 때는 너무 기쁜 일인 것 같아요. 네. 미담 오케스트라는 다음 달 열리는 세계 관악 컨퍼런스 보조 공연 무대에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뜻밖의 큰 무대에 서게 될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연습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전공까지 생각은 없었고 학교에서 즐겁게 취미로 플룻 연주를 하려고 했었는데 많은 정기 공연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와스비라는 큰 공연에도 서게 되다 보니 그래서 더 재밌고 좀 더 전문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지금 부모님과 함께 전공 상의 중입니다. 전 세계 관악기 연주자들이 2년마다 모여 펼치는 세계적인 음악 축제 와스비 세계 관악 컨퍼런스. 관악 올림픽으로 불리는 이 행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경기도 광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 2천여 명이 넘는 관악인, 음악인들이 오셔서 경기 광주에 오셔서 연주도 하시고 강연도 하시고 하게 돼서 전 세계에 광주를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광주도 문화의 도시,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세계 관악 컨퍼런스는 오는 7월 16일부터 닷새 동안 남한산성 아트홀을 비롯해 경기도 광주시 곳곳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00만 경기도민, 인천 시민들과 함께 수도권의 다양한 이슈들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축구에는 월드컵, 산업에는 엑스포가 있듯이 전 세계 관악기 연주자들이 2년마다 모여서 펼치는 세계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관악 올림픽이라 불리는 글로벌 음악 축제 WASBE 세계 관악 컨퍼런스입니다. 이 세계적인 음악 축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13년 만에 경기도 광주시에서 열립니다.
오는 7월 16일부터 닷새 동안 남한산성 아트홀을 비롯해서 광주시의 아름다운 명소 곳곳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무엇보다 이번 세계 관악 컨퍼런스를 통해서 국내 음악계는 물론 전 세계에 광주의 문화와 역사, 관광을 알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2024 세계 관악 컨퍼런스 개최의 의미와 구체적인 행사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씀 나눠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방세환 경기도 광주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방세환 시장입니다. 자, 오세영 광주시 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방금 이제 제가 세계 최고의 관악 축제 그리고 이제 관악 올림픽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조금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장님 먼저 이 세계 관악 컨퍼런스 어떤 행사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세계 관악 컨퍼런스는 올해로 이제 20회를 맞이해서 하는 행사인데요. 와스비라고 미국 시카고에 본부가 있는데 세계 관악협회가 이제 주관해서 열리는 이제 행사입니다.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행사로서 관악계 이제 올림픽이라고 이제 그렇게 불리죠. 그래서 전 세계 한 50여 국의 회원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 참가국들이 이제 세계 관악협회 와스비의 심사를 통해서 이제 메인 공연도 펼쳐지고 또 거기에 프린지 공연도 펼쳐지고 그래서 다양한 이제 그 행사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꼭 연주뿐만이 아니고 세계 음악 속학들이 또 강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야마하라든가 이런 세계 또 그런 그 악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데서 이제 그런 그 박람회도 하고 이러면서 아주 음악 분야에서는 아주 다양성이 풍부한 그런 부분인데 그러한 그 부분에 있어서 세계 최고가는 그런 음악계 분야에서 그런 행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 취임하신 지가 2년이 되셨는데 네. 취임하자마자 이거 유치하시겠다고 마음 먹고 시작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뭐 특별하게 이걸 꼭 유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밴드부를 했어요. 그때 네. 이제 트롬본이라는 이제 악기를 이제 불었었는데 제가 그래도 복이 많다는 거는 이제 앞에 계신 이제 우리 문화재단의 이제 오세영 대표님을 만나서 이제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추다 보니까 또 이런 또 이해가 있다. 이런 그 행사가 또 한국에서 열리려고 대구에서 하다가 이게 안 돼서 그래서 이게 지금 반납을 하다시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이제 실정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당연히 그럼 우리가 가져다 합시다. 이제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제 제가 시장 선거 이제 막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시장이 당선이 돼야 이걸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6월 2일까지 1일 날이 선거였으니까 2일까지 홀딩 시켜놓고 6월 1일 날 당선이 되면 6월 2일 날 그 와스비에 신청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게 이제 오늘까지 이제 온 거죠. 그래서 광주가 진짜 세계적인 이제 음악 도시로 새롭게 탄생하는데 그 기초가 된 것이 바로 이제 그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세영 대표님. 네. 뭐 사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예능 PD로 정말 많은 프로그램 연출하시고 또 기획도 하시고 또 은퇴하시고는 이제 이 광주시 문화재단 맡고 계십니다. 네. 요번에 이제 세계 관악 컨퍼런스는 테마가 야생화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외부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자생적으로 발전하기는 우리나라의 관악계의 현실도 감안하고 그다음에 천혜의 도시 이제 우리 광주 그다음에 천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광주시하고 부합되는 그런 테마라고 하겠습니다. 야생화라는 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생적으로 꿋꿋이 자라나는 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그 자생적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우리 관악계에 부합될 수 있고 서양에서 보기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우리나라 관악계가 미지의 숲속에서 자생적으로 자라나는 그런 분위기를 말할 수 있다고 해서 같이 협의해서 본부랑 협의해서 테마를 야생화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시장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열리는 대규모 국제 행사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또 다른 도시하고는 좀 차별화되는
뭐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22년도에 이제 취임하자마자 이제 그 체코 프라하에서 19회 그 세계 관악 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프라하에 가서 이제 느낀 점하고 그럼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가 20회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거기는 아무래도 이제 소피 궁전이라고 거기서 이제 메인 행사를 하면서 그냥 그대로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연 그 상태죠. 그렇게 하고 그 이제 그 성당에서 뭐 그 갈라쇼를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광주시가 올해가 이제 1084년 되는 광주라는 고려 태조 때 광주라는 명칭을 부여받은 지가 벌써 이제 1084년 되는 해인데 여기에 걸맞고 또 하나는 남한산성이라든가 자연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자연 환경과 또 아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광주현 농악대라든가 옛날 과거부터 그런 음악이라든가 이쪽에서 좀 관심이 많은 그런 도시였던 것 같아요. 네, 자, 오 대표님 이제 3주 정도 이제 남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2년 준비하셨는데, 네. 자, 뭐 어느 정도 이제 준비는 마무리됐겠습니다만은 네. 현재 뭐 준비는 거의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됩니까? 네. 어떻습니까? 예, 이 세계대회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체크해야 될 게 한 몇백 가지가 됩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이제 일단 이 행사를 위해서 전 세계에서 한 3,000명 가까이 연주자들이 참석을 할 거고 관광객이 한 3만 명 이상 되리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뭐 숙소 문제도 한 300실 이상 저희가 확보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 문제도 저희가 이제 그 인천공항과 이제 광주역에 컨시어드를 부스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를 철저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기장 공연장과 숙소를 연결하는 그런 그 셔틀버스도 운영하고 관광객들을 위한 시티 투어 버스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관내의 숙박업소라든가 그 묘식업소의 서비스가 많이 개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준비를 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음악 그 공연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그 올림픽 같이 아무나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메인팀 같은 경우에는 본부에 전 세계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10개 팀을 뽑아서 선정을 해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8개국 10개 팀 플러스 3개 팀이 해서 13개 팀이 참석을 하는데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까지 참석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전쟁 중이어서 다른 팀이 대체됐고 예. 그다음에 프린지 공연이라고 있습니다. 프린지 공연은 이제 메인 공연장을 중심으로 해서 외곽의 한 3군데에서 10개국의 한 27개 팀, 32개 팀이 지금 연주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컨퍼런스 때 강연을 하는데 보통 크린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20개 크리닉에 한 30명의 강사들이 와서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네. 시장님 뭐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네요. 예. 자, 뭐 다 볼만하겠습니다만은 뭐 이런 얘기는 뭐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공연만큼은 놓치면 안 된다, 꼭 봐야 된다. 어떤 게 있겠습니까? 몇 가지 좀 추천해 주시죠. 저희가 13일부터 14일 이틀간은 전야제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미팔군 이제 군악대라든가 또 우리 상군 군악대 의장대 또 그리고 이제 염감고등학교 또 그리고 이제 또 14일 날 저녁에는 우리가 또 가장 자랑하고 있는 그 블랙 이글스가 또 항공에서 축하 공연까지 펼치고 또 그리고 우리 이제 그 특전사 이제 그 군인들이 또 이제 그런 그 낙하 점프십 그것도 이제 좀 보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K 콘서트라고 그래서 또 요즘 이제 아주 핫하게 또 젊은 친구들도 좀 들어와서 공연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이제 흥을 돋고 올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전야제를 이틀 하고 나면 이제 15일 날 이제 개막식을 하고 16일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근데 그 중에 그래도 다양한 이제 그룹들이 있지만 이제 미 해군 군악대가 이번에 이제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거는 아무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고 그것은 아마 상당히 흥미로운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네, 자, 오 대표님 방금 이제 방세환 시장께서도 뭐 본행사도 본행사지만 사전 행사부터 아주 볼 게 많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사전 행사 어떤 것들 준비하셨습니까? 지금 뭐 시장님께서 일부 조금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이제 메인 행사는 16일부터 시작이 되고 개막제는 15일 날 저녁에 개막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미 해군 군악대가 싱가포르에서 직접 건너오고 그다음에 스페니시 밴드가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광주를 대표하는 필하모닉 윈드 앙상블이 그렇게 연주를 하게 되는데 그건 개막식이고요. 그 전전날 이틀은 광주에서 최초로 3군 퍼레이드가 있고 네, 저녁에는 해군 군악대 연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은 KBS와 공동으로 지금 기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K-뮤직 페스티벌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젊은이들과 또 중년을 대표하는 가수들이 다 나옵니다. 스테이시, 뭐 그다음에 강은비, 그다음에 이무진, 그다음에 알리, 뭐 이런 그 유명한 그런 그 가수들이 나와서 그 메인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축하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시장님 앞서 이제 저희가 영상으로도 봤는데 이게 이제 세계 관악 컨퍼런스에는 그 미래 관악 꿈나무들 청소년들도 참여를 하더라고요. 이 청소년들이 준비하는 특별 공연 이건 어떤 공연이 있을까요? 예, 와이오라고 이제 세계에 이제 관악을 하는 청소년들을 이제 와스비라고 이제 세계 관악협회에서 이제 그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 악기가 있지 않습니까? 트럼본 분야, 트럼펫 분야 그래서 한 50여 명을 이제 뽑겠죠. 뭐 심사를 해서 뽑아가지고 그럼 그 친구들에게 미리 이제 사전 곡을 이제 주어서 연습을 하고 그것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또 4일 동안 16일부터 4일 동안 같이 합쳐서 이제 전체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는 그 연주를 펼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끝나고 나면 기술위원장이 이제 이 학생은 어느 나라에서 온 학생인데 그래서 이제 트럼본을 불고 있는데 이 학생은 어느 나라 학생이다. 이 트럼펫을 불고 있는 학생은 어느 나라의 학생이다. 이거를 소개를 또 다 일일이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애들에게 어떤 꿈을 더 키워주는 거죠. 자, 오 대표님 이게 이제 뭐 사전 행사도 그렇고 본 공연도 그렇고 이 뭐 참여하고 싶거나 보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참여 가능할까요? 그 메인 공연 같은 경우는 그 뭐 저희가 저렴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일권 같은 경우는 1만 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일권이 있고 3일권이 있고 5일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컨퍼런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또 패키지가 또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연은 그 신청해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것도 티켓을 구매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선 우리가 하는 전전야제, 그 해군 연주, 퍼레이드, 뭐 그다음에 K 뮤직 콘서트 이런 것들은 그냥 초청이 되기 때문에 무료로 와서 관람을 하실 수가 있고 다만 개막제는 저희 재단이나 그 와스비 2024.com에 접촉을 하시면 들어오시면 거기에 신청을 하셔서 개막제 참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예, 시장님께서 뭐 조금 전에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가로등을 아주 특색 있게 예. 이 관악기 모양의 가로등 설치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사업은 시작하신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악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악제를 하는데 거기 이제 메인 공연장이 이제 시청 앞 바로 붙어 있는 이제 남한산성 아트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을 갖다 뭔가 좀 거기에 걸맞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중심부터 우리 이제 퍼레이드를 이제 사전에 이제 전야제때 퍼레이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구간하고 해서 전체를 갖다가 이제 그 호른으로 호른 형식으로다가 지금 가로등을 이제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진입부에 보면 약간 이제 그런 박스 형식으로 돼 있는 그런 도로 입구들이 있는데 그 구간은 다 피아노 건반 형식으로다가 앞을 장식을 하고 또 육교가 이제 그 시청하고 그 아트홀하고 연결된 그 육교가 있는데 네네. 거기에도 이제 피아노 건반을 갖춰놓고 그리고 이제 아트홀 앞에는 밟으면 소리가 나는 실제 피아노 건반을 또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좀 색다른 또 그런 어떤 그런 진짜 관악의 묘미를 그냥 자연에다 같이 담아놓을 수 있는 그런 형식을 갖다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 호른 그 가로등은
벌써부터 지금 뭐 전국에서 아주 그 음악가들이고 상당히 지금 호응이 좋아요. 그렇군요. 예, 예. 이런 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도시 마케팅 아니겠습니까? 예, 예. 자, 이렇게 어쨌든 국제적인 행사 유치를 통해서 도시 마케팅도 하고 그러면 이제 광주시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파급 효과, 기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주로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파급 효과라 그러면 이제 뭐 경제 유발 효과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제적 그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기량화된 수치들이 있는데 이게 음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무형적 가치도 크다고 봐야죠. 유형적, 무형적 가치가 있는데 그 무형적 가치가 크다고 보는데 이건 결국은 광주시가 그만큼 어떤 격이 높아진다. 이제 세계 속의 광주시가 되는 거죠. 그동안에 사실 전라도 광주, 경기도 광주 이래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전라도 광주에서 불이 났는데 저희 경기도 광주로다가 왜 어디 불났냐고 전화가 온다 이거죠. 그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좀 뭔가 좀 저희가 좀 다운이 돼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세계적인 그런 그 행사를 잘 소화시킴으로 해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수도권에서는 최고 가는 그런 그 음악 도시로서 또 많은 분들이 이 행사가 끝나도 광주를 찾아주는 그런 아주 뭐 명소 깊은 그런 고지장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아주 그냥 기대가 큽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세계적인 연주자 3,000명 또 뭐 3만 명 이상의 관람객 이건 광주시가 생기고 가장 많은 손님이 오는 거라고 봐야 되겠군요. 예, 아무렇죠, 그렇죠. 자, 오 대표님,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오게 되면 또 숙소, 교통 이런 인프라 이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도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숙소는 지금 우리 관내에 이제 어느 정도 고급 리조트도 있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초청되는 분들은 그쪽에서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관광객들은 우리 그 광주가 굉장히 그 자연 경관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내에 이제 있는 그 주민들이 민박을 하시고 또 콘도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거를 기꺼이 같이 협조해 주시기로 했고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이렇게 나가서 관내에 있는 모텔들을 다 점검을 해가지고 깨끗하고 컨디션 좋은 그런 모텔 같은 경우도 관광객들한테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저희 그 관내 그 프린지 공연장을 돌아다닐 수 있는 셔틀버스를 다 이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시티투어 버스도 이용하실 수 있고 주차장 대책도 다 돼 있고 그래서 와서 구경하시고 즐기시는데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금 이제 준비 과정에서 수백 가지를 점검하시고 있다고 네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네. 그 중에서 뭐 특별히 준비하시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이 좀 어려우셨습니까? 네, 뭐 특별히 어려운 것보다 좀 아쉬운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전부터 올림픽과 이제 월드컵을 통해서 이제 체육 행사에 대해서는 이해가 많은데 이거는 이제 관악인의 올림픽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조금 아직은 익숙치가 않으니까 그런 데서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고 저희 시나 이제 문화재단이 이제 같이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그 세계적인 국제 행사를 치러본 경험이 많지는 않아서 이제 그 직원들도 몇 명 안 돼서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추는데 처음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워낙 뭐 우리 시 직원들이나 문화재단 직원들은 그 열심히 하고 파이팅이 좋아서 지금은 아주 완벽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시장님 이게 이제 이 관악 컨퍼런스 행사 이게 이제 일회성 행사로만 끝날 게 아니고 이걸 계속 이게 지역 콘텐츠로 개발하고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보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 세계 관악 컨퍼런스가 끝이 나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요게 끝나면 이제 8, 9월에 이제 평가회를 통해서 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어서 갈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세영 대표님하고 상의하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국제 청소년 관악 콩쿠르를 한번 정류화시키는 것이 어떨까. 이제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국내에 이제 지금 그 청소년 관악제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또 광주시에 지금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12개 학교에서 지금 열심히 이제 연습들을 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시립 청소년
그 윈드 오케스트라를 하나 좀 구성을 해볼까 이런 다양한 좀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가회를 통해서 거기서 전문가 그룹들하고 잘 논의를 해서 그 평가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을 가지고 내년부터 차근차근 하나 또 준비해 나가면 그것이 이제 또 새로운 이제 또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이제 기대감을 갖는 거죠. 네. 자, 오세영 대표는 뭐 사실 뭐 공연, 대규모 프로그램 기획 연출 뭐 전공이시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기획 중인 또 이렇게 구상하고 계신 프로그램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시장님께서 일부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세계관악 컨퍼런스를 유치한 것이 일회성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의 어떠한 그 청사진은 우리 광주를 관악의 도시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가로등도 바꿨지만 또 다른 포부는 이제 우리 광주 시내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1인 1학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 지원을 뭐 할 것이고 지금 그 가운데 이제 또 다른 그 전체적인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미담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계속 앞으로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재단에서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그 앞서 사전 제작물 보니까 그 진윤경 한예종 교수가 네. 그 한국 피리에 대해서 강연을 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뭐 요거는 어떤 뭐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이제 컨퍼런스 강연 내용은 본부하고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저희가 혼자서 하지는 않고. 근데 세계 그 관악 컨퍼런스다 보니 보통 서양 악기가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뭐 지휘나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그런 컨퍼런스니만큼 본부하고 협의해서 우리 악기를 갖고 한번 특강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같이 협의를 해갖고 우리 악기를 특강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거죠. 그렇군요. 자, 시장님, 이게 세계 관악 컨퍼런스 이외에도요, 광주시에서 최근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자, 광주하면 토마토가 또 유명합니다. 최근에 그 열렸던 퇴촌 토마토 축제 이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이색적인 행사가 많았다고 들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 태촌 토마토 축제는 올해로서 이제 22회를 맞았어요. 이제 지난 6월 이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이제 개최됐는데 그 동안에는 그 이제 운동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운동장에서 이제 행사를 치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좀 뭔가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거리 축제로 좀 나와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거리 한 구간을 이제 막아놓고 이제 거리 축제 형식으로서 이제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올해 너무 대성공이라 한 3일 동안 한 30만 명이 와서 토마토 판매량만 한 3억 정도 돼서 마지막 날 제가 가니까 한 4시 정도 됐는데 뭐 다 더 이상 뭐 파란 토마토를 갖다 놓고 이거라도 사가시겠습니까? 할 정도로 그런 어떤 판매량도 상당히 좋았고 그래서 이번에 대성공을 했다 이런 이제 좀 평가를 하고요. 거기에는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이번에 김치 페스타 뭐 이래가지고 이제 김치 경연대, 토마토 김치 경연대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황금 토마토를 찾아라 이래가지고 이제 칩을 넣어가지고 금반지 반도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드 형식으로 해서 이제 그 토마토를 풀장에다 다 집어넣고 거기 들어가서 아이들이 이제 막 뒤집고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지역에 있는 이제 문화 이제 예술인들이 또 사실은 이제 또 무대에 서는 공간들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또 많이 이제 활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세워주고 하다 보니까 이번이 아주 다양한 그런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아주 풍성하게 그런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가 됐다. 또 특히 이제 KBS 라디오 이제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방송을 했거든요. 이제 그것이 또 상당히 또 이제 인기를 또 끌고 있고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이제 좀 더 그거를 거기도 역시 제가 이제 이쪽 음악거리에는 이제 호른을 갖다가 이제 가로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태촌 토마토 거리에는 토마토를 형상화한 가로등을 이제 설치하라고 이제 지시를 또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곽광을 받는 그런 이제 토마토 거리 축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경기도 광주는 또 이 도자기도 유명합니다. 예, 지난달에는 광주 왕실 도자기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요거는 또 어떤 행사였습니까? 우리는 지금 15세기 때 나온
자빈 접시가 있어요. 그게 지금 미국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33억을 했고, 그리고 그 철화 용문 항아리라고 그것이 17세기에 나온 건데 그것이 99억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요즘 뭐 전국을 돌아다니는 이제 다랑아리, 그것이 이제 광주시 그 남종면 금살이라는 데에서 나온 작인데, 그 다랑아리가 66억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18세기에 나온 내용들인데, 이제 그렇게 보면 전 세계의 전통 자기가 경매장에 나오면 최고가를 받는 것이 광주 도자기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이제 왕실이라는 이제 사홍원이라는 이제 분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여주 이천에 자꾸 처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이제 차별화 전략을 짜야겠다.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광주 왕실 도자기 축제가 아니라 광주 왕실 도자 컨퍼런스라고 학술적 의미를 더해서 광주 도자의 우수성을 또 전 세계에 알리기도 하고, 그래서 국제 학술 회의도 사실은 4개국에서 들어와서 이제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명장들이 이제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올해 또 이제 직접 시연도를 해주시면서 상당히 판매량이라든가 그런 어떤 그 관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아주 대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요걸 갖다가 좀 더 이제 올해 평가 회의를 통해서 좀 더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야말로 이제 세계적인 그런 도자 컨퍼런스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 대표님, 또 광주하면요, 세계적으로 알려진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남한산성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이건 가을에 이제 문화제가 열린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올해 몇 회째고요. 또 요 문화제는 또 어떤 컨셉으로 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원래 남한산성 문화제는 그 옛날에 그 남한산성 축성, 그다음에 병자호란 때 희생된 영혼들을 위한 그 산성리의 청량당이라는 데서 당굿을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축제로 승화시켜서 전통성과 문화재 유산을 길이 올리는 그런 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는 못했고요. 그 이후에 작년에 다시 시작을 해서 올해가 29회째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광주에 뭐 1년 내내 어마어마한 축제들이 계속 이제 이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다양한 축제 행사를 좀 많이 개최하는 어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광주시가 축제를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지역 보면 거의 시군간에는 거의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를 소화시키거든요. 한 달, 1년에. 근데 저희는 이제 아까부터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봄에는 이제 광주 이제 왕실 도자 컨퍼런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마도 거리 축제가 있고, 이제 가을에 남한산성 문화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 축제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트레이닝하고 있는 곤지암 소머리 국밥 거리 축제가 있고, 그 4개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해 이제 7월 달에 있는 이제 와스비가 이제 그걸 갖다 어떻게 평가회의를 통해서 내년도에 이어나가면 광주는 결국 5개에 대한 대표 축제를 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광주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로 이제 1084년 되는 해고, 또 그 이전에 남한산성에는 숭렬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숭렬전은 백제 원조 대왕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원관이 돼서 제가 이제 제사장이죠, 소위. 그래서 이제 봄, 가을로도 이제 춘기축이 제의를 지내드리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병자호란 때 이제 돌아가신 이제 의병들 중에 스님들이 계신데, 거기에 이제 의성군 그 추모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장경사에서 그걸 주도해서 왔었는데, 그것을 이번에는 이제 남한산성 문화제와 같이 연결을 해서 그렇게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시립부로다 이제 광주원 농악단이 아주 전국에서 채워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유무형의 문화들이 광주에는 산지에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문화들을 자꾸 발굴을 해서 광주시의 어떤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또 전 세계에 알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저희가 스스로 어떤 자긍심이라든가 자부심도 41만 시민들이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좀 더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좀 확실하게 세계적 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대표님, 방금 이제 방세환 시장 말씀 들어보니까 광주는 굉장히 그 풍부한
역사, 문화, 또 관광 자원들이 있네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축제들을 이렇게 잘 꿰고 또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재단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좀 뭐 구상들도 하고 준비도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먼저 축제를 말씀드리면 축제에 대한 그 차별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남한산정문화제는 저희가 재단에서 직접 하고 있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퇴촌은 토마토 축제는 퇴촌면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남한산성 축제 같은 경우는 그 남한산성이 이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남한산성의 문화유적에 대한 그 가치도 높이면서 또 지역 상인회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그 가치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많은 거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남한산성 행궁 안에서 이제 개막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광주에서 노을이 가장 좋은 수어장대에서 콘서트도 하고 인화관에서 강연과 콘서트도 하고 작년과 비슷한 뭐 그 산행도 하고 산성 빌리지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래서 그 남한산성 문화재만의 어떤 그 유니크한 그런 그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선 다른 그 문화에 대한 그런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광주가 굉장히 넓고 다양하게 이제 지금 다양한 지역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중심에 이제 저희 홀이 있습니다만은 그 남한산성 아트홀로에서 다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을 방문해서 찾아가는 그런 콘텐츠를 많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영화라든가 시민 한마당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지금 많이 호응을 얻고 있고요. 다행히 또 우리가 이제 광남하고 이제 곤지암에 그 생활문화센터가 생겨서 저희 직원이 이제 위탁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통해서 그 지역에 또 알맞는 그런 콘텐츠, 문화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광주시문화재단은 광주 시민에게 문화 복지 혜택이 항상 일상인 그런 그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방세훈 시장 오셨으니까 이제 시정에 관련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민선 8기급 벌써 2년이 지났어요. 반이 지났습니다. 뭐 세계 관악 컨퍼런스 유치도 있었지만 뭐 다른 일도 많이 하셨습니다. 한 2년 이 시정 이끌으시면서 뭐 여러 가지 소회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올 6월 달이 이제 끝나면 이제 2년이 마무리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정신없이 왔다. 또 거침없이 왔다. 좀 이런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전국에서 최고로 아주 안 좋은 그런 수해가 나서 네 분이 이제 희생이 되셨고 그래서 그때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바로 또 이제 베트남 주석 행사, 국빈 행사도 치러봤고 또 저희는 또 그래도 오세영 대표님이 계셔서 그래도 KBS하고 또 인연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이제 전국 노래자랑이라든가 열린 음악회라든가 또 가요 무대를 또 저희는 또 2년 동안 다 또 공연들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올해 이제 세계 관악 컨퍼런스도 있고 또 그리고 다양한 이제 꿈나무들을 이제 키우기 위한 이제 꿈나무 축구대회도 지난 그 3월 달에 이제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그 엘리트 축구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참 너무 겁 없이 그냥 막 일을 벌리는 게 아니냐. 근데 진짜 너무 광주가 애절하고 진짜 절실하고 좀 간절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민들에게도 어떤 그런 좀 힘과 활력을 좀 불어넣기 위해서도 좀 이러한 다양한 행사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행사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반 시설이라든가 또 주민 편의 시설들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지금 잘 준비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성공하는 그런 이제 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에 이제 2년 동안 준비를 해왔다면 나머지 2년은 이제 그걸 이제 기본적으로 완성시키는 이제 단계로 이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요즘 수도권 지자체를 보면 이제 교통망 확충이게 뭐 초미의 관심사지 않습니까? 그 뭐 GTX 노선도 있고 광주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광주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2030이라는 표현을 좀 이제 쓰고 있습니다. 2030년이면 이제 광주시가 전국 철도 시대를 열겠다.
그래서 그 중심은 이제 광주역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5개 이제 철도 노선을 이제 좀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경광선 연장하는 부분이고, 그건 이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지금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상일 용인시장님하고 열심히 지금 정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광선이라고 수서 광주선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그 추진 중에 이제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또 원래는 이제 정부에서 일반 철도로다가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민간 철도로 약간 선회를 하면서 지금 롯데가 이제 좀 맡아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가 좀 더 실시 설계할 때 광주 입장에서 좀 유리한 쪽으로 좀 준비를 더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위례 삼동선이 있습니다. 위례 삼동선은 이제 약간 이제 노선이 틀린 부분인데 그건 또 성남시하고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성남의 이제 신상진 시장님하고 이제 또 MOU를 맺고 공동 건의서를 작성을 해서 정부에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공약상으로 있는 GTX-T 노선은 이제 그것은 이제 경광선을 이용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여주에서 원주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원주에서 다시 이제 강릉까지 이제 또 이제 철도망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 있고, 그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오포 쪽이 이제 광주역, 그게 경강성 중심으로 해서 역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철도라든가 노선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제 오포 쪽이 이제 비잖아요. 근데 사실은 거기가 신현동, 능평동이 상당히 과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이제 제2차 광역 철도망 구축 계획에다 반영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오포에서 판교가는 오포 판교선을 지금 경기도하고 잘 협의 중에 있어서 이것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5개 철도망을 통해서 광주역에서 철도를 이제 이용을 하면 강릉도 갈 수 있고 또 우리가 거제까지 갈 수 있고 또 동쪽으로는 이제 인천, 소래포구까지 갈 수 있고 서울은 이제 그런 이제 3개 노선이 이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광주역에서 움직이면 전국을 자유자재로다가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철도 시대가 2030년에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되면 기본적인 모든 윤곽이 나와서 이제 스타트가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그 캐릭터 인형을 들고 나오셨는데 예. 그게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 아무래도 광주시가 그 1974년도에 팔당댐이 이제 준공되면서 그 전에 이제 수도법은 이제 그 전에 이전에 나왔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98년도에 한강법이 제정되고 그렇게 하면서 광주시가 참 뭐 말도 못한 그런 규제에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슬로건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규제는 이제구만 맑은 물은 우리 힘으로 물은 물가에 사는 사람이 지킨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캐릭터를 그린이 크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맑고 깨끗한 그게 사실은 이제 지난 시장님 때 쓰던 이제 캐릭터인데 그때 시정 슬로건을 제가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라고 제가 적었거든요. 이제 저작권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이 캐릭터를 이게 상징성도 있고 광주시에 딱 맞고 지금 현재는 무슨 체육 활동이라든 모든 거에 이걸 응용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좀 인기가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달에는 세계적인 음악 축제, 세계 관악 컨퍼런스가 열리죠. 또 방세영 시장 개인적으로는 또 민선 8기 후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시민들에게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광주시가 그동안에 50년의 규제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얽매여 있고요. 또 이것이 그 규제라는 그런 관계 법령들이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 보니까 그 편법을 조장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그런 시설물들이 주택은 소규모 주택, 또 공장은 소규모 공장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기반 시설 인프라가 잘 구축이 안 돼 있고 이런 그냥 과밀 그런 지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도시의 미완성, 불균형적인 도시 구조를 낳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제가 이제는 좀 뭔가 여기는 도시의 완성도를 높여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역세권 개발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29년도에 완성이 되면 그게 한 2조 2천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경제 유발업계도 한 2조 원 정도. 그 2조 원이라는 거는 우리 광주시 1년 예산과 맞먹는 그런 금액이고요. 부가가치 효과도 한 1조 정도 되고 또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도 지금 한 9천 명 정도를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철도 시대 이런 다양성을 다 부여해 주면서 그런 기반 시설과 주민 편의 시설 그러면서 도민 체전을 통해서 광주시가 흥이 더 그 활력을 더 불어넣는 그런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주 공간과 또 그 산업 그런 또 관광 공간이 있고 또 이제 태초는 이제 규제가 좀 심한 지역에는 이제 여가 공간 형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휴양림 조성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광주시가 머지않아서 50만 자족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그런 도시로 자연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그런 자족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워낙 믿고 협조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광주시가 그냥 광주시가 아니라는 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세영 대표께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세계 관악 컨퍼런스 이제 꼭 오셔야 되는 이유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탑으로 불려지는 윈드 앙상블이 우리나라 광주에서 열리고 한 자리에 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서 구경하지 못하는 그런 공연도 다 볼 수가 있고 특히 이 세계 석학들이 30여 명 와서 강의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초중고 대학교에서 너무나 교육자들한테도 아주 큰 기회가 될 겁니다. 외국에 나가서도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강연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오시면 프린지 공연, 메인 콘서트, 중간에 시간이 나시면 우리 광주에는 먹거리 좋고 갈볼 카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쉬시다가 공연 보시다가 즐거운 시간을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오셨으면 합니다. 네, 전 세계 관악인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할 2024 세계 관악 컨퍼런스. 광주의 문화유산과 예술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어서 광주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름다운 관악기의 선율은 물론이고요. 다채롭고 풍요로운 문화예술과 전 세계인의 관심으로 더욱 뜨거워질 7월의 경기도 광주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